커말 1급 세 번째 과목 데이터베이스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기 전 여러분들께서는 커말 실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먼저 공부하고 오시면 문제가 한결 수월하게 풀릴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액세스 파일의 암호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일에 가시면 여기 데이터베이스 암호 설정 있죠.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보시다시피 데이터베이스 암호를 설정하거나 제거하려면 데이터베이스를 단독 사용 모드로 열어야 한대요. 이렇지 않으면 암호를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단독 사용 모드로 여는 방법까지도 좀 보여드리면요, 파일의 열기를 가시면 파일의 경로를 찾아주고 어떤 특정 파일을 클릭하고 열기를 누르지 마시고요, 그 옆에 역삼각형 있죠, 누르면 단독으로 열기라는 항목이 있어요. 얘를 누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파일의 암호 설정을 눌러보면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암호 설정의 창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파일의 암호를 지정하려면 단독 모드로 열어야 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42번 문제는 문제를 먼저 보지 말고 지문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정의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정의어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사용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거나 수정할 때 사용하는 언어를 데이터 정의어라고 하고, 그 다음 조작어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용자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언어, 셀렉트,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 이런 구문이 있는 게 조작어죠. 그리고 제어 같은 경우엔 데이터의 보안이나 무결성이나 데이터의 회복이나 아니면 병행 수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사용을 한다라는 점. 그렇다면 42번의 정답은 뭐겠습니까? 바로 제어가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3번 SQL 질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보래요. 자, 4번 먼저 예제를 들어볼 건데요, 예제를 들기 전에 제가 합격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 합격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질의문, 이 쿼리문, SQL 문장을 날리면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셀렉트 디스팅트 문을 이용하면 중복 레코드를 제거할 수 있대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셀렉트 한 다음에 필드 앞에다가 디스팅트 붙여주게 되면 과목이라는 필드가 중복이 없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커마 1급이 2번 안 나오고 1번밖에 안 나오죠. 이런 내용이고요. 3번 내용에 from절 뒤에는 테이블 및 쿼리 이름, 그리고 where절 뒤에는 조건을 지정한다. 이런 식으로요. select field from table, 여기 합격 테이블, 그리고 where하고 커마 1급이라고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합격 테이블에 있는 모든 필드에 커마 1급의 데이터만 이런 식으로 보여지더라. 그리고 2번의 내용 보시면 그룹바이저를 이용하면 그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화해서 검색한대요. 예를 들어서 셀렉트 한 다음에 이 필드와 수강 인원의 합계로 읽어내는 필드를 합격 테이블에서 과목을 기준으로 묶어서 계산하여라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 과목을 기준으로 묶여 있죠. 그리고 여기는 합계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룹바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번에 나와 있는 오더바이절은 정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합격 테이블의 내용의 모든 필드에 수강 인원을 기준으로 정렬하겠다라고, 수강 인원을 기준으로 정렬은 되긴 되는데 보시다시피 오름차순 정렬됩니다. 그쵸? 뒤에다가 뭘 적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오름차순 정렬됩니다. 근데 여기 1번 질문에 좀 이상한 게, 오더바이저를 사용해서 정렬했을 때 별도로 정렬 방식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값은 DSC, 이게 내림차순이잖아요. 디센딩으로 정렬된다. 아니요, 어센딩,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해서 틀린 건 1번이 되겠죠. 자, 44번 보고서의 그룹화 및 정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1, 2, 3번 질문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 실기를 해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따로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4번의 내용만 보시면 필드나 식을 기준으로 최대 5단계까지 그룹화할 수 있으며 같은 필드나 식은 한 번씩만 그룹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제가 해볼게요. 보고서를 디자인 보기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룹화 및 정렬을 켜놓고 그 다음 아이디를 기준으로 그룹화가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추가해볼게요. 그룹 추가, 수강 순번, 마찬가지로 그룹 추가, 수강 순번, 그룹 추가, 수강 순번, 이렇게 계속 반복해보면요, 자, 9번째 그룹화가 되었고 한 번 더 누르고 수강 순번을 기준으로 해보면 10단계까지 그룹화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어떤 단어가 틀렸나요? 한 번씩만 그룹화하였습니까? 아니죠. 똑같은 이름이다 하더라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그룹화가 됐다는 거 확인이 되죠.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45번 보고서 작업할 때 필드 목록 창에서 선택한 필드를 본문 영역에 추가될 때
어떤 컨트롤이 자동으로 생성되는지 찾아달래요. 해보면 되겠죠. 자, 보고서 이렇게 열어놨고요. 여기에 기존 필드 추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얘를 켜줘서 활성화를 한 다음에 여기 필드 목록이 쭉 보이네요. 이거를 하나 드래그를 해서 여기다 놔볼게요. 자, 그럼 여기 생성된 게 뭡니까? 바로 얘가 텍스트 상자죠.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6번. 보고서의 보기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2, 3, 4번의 내용 또한 실기 파일을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1번의 내용 보시면요. 보고서 보기라는 이 내용이 있대요. 보고서 보기는 보고서의 화면의 내용 중 여기에 나와 있는 얘거든요. 이걸 누르면 화면에 출력용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페이지의 경계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면에 출력용으로 보여주며 페이지를 구분하여 표시된다. 이걸로 보려면 보고서 보기가 아니라 뭘로 봐야 되느냐? 인쇄 미리 보기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이 되겠죠? 이것을 인쇄 미리 보기로 고치셔야 합니다. 자, 47번의 내용. 아래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보래요. 보고서 속성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4번부터 볼게요. 4번은 순번 컨트롤의 원본을 는 1로 입력하고 누적하기 속성을 그룹으로 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3번 지점별 소개가 표시된 텍스트 상자는 그룹 바닥글에 이렇게 삽입되었죠. 물론 충북 지점 소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2번의 내용 보시면 모델명 필드에는 중복 내용 숨기기 속성이 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델명이 3개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2개만 보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같나 봐요.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1번의 내용을 보시면 모델명의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요. 보시면 대리점 명별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모델명이 아니라 대리점 명을 기준으로 그룹이 설정되어 있다. 그럼 정답 몇 번이죠? 1번이 옳지 않은 말이죠. 자, 48번. 다음 중 아래에 학생 테이블에 대한 SQL문의 실행 결과로 옳은 것을 찾아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 테이블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이 표에 나와 있는 이 SQL 문장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Select field from table. 다들 아시죠? Select 나이 필드를 평균으로 계산할 거고요. from 어디에서? 학생 테이블에서. 그러니까 나이를 평균으로 계산하겠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 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where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뭡니까? 조건을 쓰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조건으론 학년이 SN인 자료에 대해서만 조건을 걸어주겠다. 그럼 결국 요 레코드, 바로 요 세 가지의 레코드들만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옆에 그룹 바이가 되어 있어요. 전공을 기준으로 그룹 묶어주어라 라는 정도의 뜻이에요. 그래서 통계는 통계끼리, 영문은 영문끼리 이렇게 묶여질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묶여질 거고, 그리고 해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해빙은 그룹에 대한 조건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룹을 했을 때 조건은 해빙으로 묶어서 만약 개수가 2개 이상인 애들만 계산하여라. 여기 2개 이상의 전공이 누구 있습니까? 통계에 해당하는 부분만 있죠. 그래서 영문은 계산이 되지 않고 이 통계의 나이에 해당하는 23과 그리고 나이에 해당하는 25의 값들에 대한 평균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24가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9번. 다음 중 선택 쿼리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패턴과 일치하는 데이터를 찾고자 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는 누구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합격다드림 테이블에 있는 김씨의 자료들만 추출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만들기에 그리고 쿼리 디자인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합격다드림 테이블을 기준으로 모든 필드를 구해 볼 거고요. 단 이름에 해당하는 값에다가 이름 자체의 조건으로는 김씨에 해당하는 정보만 이렇게 구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요. 그럼 김씨는 김별이잖아요. 이런 다음에 엔터를 치면 컴퓨터가 알아서 이 나머지 조건을 해주거든요. 바로 like 연산을 이렇게 붙여준다 이거죠. 그리고 문자 취급해주는 것도 컴퓨터가 도움을 줍니다. 그럼 49번의 정답은 뭐겠습니까? 바로 like 연산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0번. 잘 나오는 유형이라 확실한 이해를 위해 네모 박스에 대한 이 구문을 먼저 처리를 하고 문제를 읽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 테이블을 만드는 이 구조를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만 한번 만들어 보면요. 액세스에서 테이블을 만들고자 할 때 만들기에 테이블 디자인을 통해 만드는 거 아시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다가 원하는 필드를 쭉쭉 적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고객 아이디와
자, 이렇게 적은 다음에 고객 아이디의 데이터 형식은 캐릭터로 되어 있어요. 저 캐릭터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크기를 20으로 잡아달래요. 그래서 20 잡아주면 되겠고요. 참고로 XS 2013 이상의 버전은 짧은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2010 이상은 그냥 텍스트라고 되어 있죠. 이게 같은 말입니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객명에 해당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크기를 20, 그리고 연락번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12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 아이디와 고객명은 낱널이라고 되어 있죠. 널, 빈값을 입력할 수 없다라는 뜻이 바로 not null이라는 뜻입니다. 널이 빈값이니까요. 그래서 빈문자 허용 아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빈문자 허용 아니요 속성을 수동으로 잡을게요. 자, 마지막 줄에 프라이머리 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고객 아이디를 갖다가 기본 키로 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기본 키로 설정하면 고객 아이디는 중복도 안 되고, 그리고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는 특징이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하고요. 데이터 시트 보기로 해서 테이블을 저장하고 테이블의 이름은 고객으로 잡아주게 되면 고객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레코드의 값을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번엔 똑같은 방법으로 계좌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계좌 테이블의 잔액 부분만 좀 다르고 나머지는 좀 비슷하잖아요. 빠르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에 테이블 디자인, 잔액에 해당하는 부분은요, 조금 특이하게도 인티저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숫자 데이터 형식 중에 필드의 크기를 인티저, 정수 형태로 잡아달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디폴트 0이라는 건 뭐냐면 이 기본값이라는 이 속성 보이시죠? 기본적인 값을 0으로 하여라 라는 의미인데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두도록 하고, 그리고 계좌번호 필드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본키로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린키 레퍼런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사실 이 문제의 포인트인데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데이터만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고객 테이블을 먼저 왼쪽에다 놓고 계좌 테이블을 오른쪽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개의 테이블을 관계 정의를 한번 해볼 건데요. 관계 정의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두 개의 테이블을 종료를 해주고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관계를 통해서 계좌 테이블과 고객 테이블 이렇게 꺼내 놓고요. 고객 테이블에 있는 고객 아이디를 계좌 테이블에 있는 고객 아이디로 연결해 달라는 게, 그리고 참조 무결성까지 설정하고 만들기까지 눌러 달라는 게 바로 이 포린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보통 1이 되는 쪽을 왼쪽에다 놓거든요. 이렇게 놓고 설명을 좀 드리면요, 계좌 테이블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계좌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는 고객 테이블에 있는 고객 아이디를 참조하고 있죠. 그리고 고객 테이블의 이 고객 아이디는 기본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하느냐, 얘를 포린키, 즉 외래키라고 합니다. 이 외래키라는 것은 다른 테이블에 있는 기본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만들어 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질문 보시면요, 고객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는 동일한 값을 입력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보면 되겠죠. 제가 여기에 고객 아이디 부분에 동일한 값인 1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뭐 이렇게 비슷하게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엔터를 치거나 다른 곳으로 클릭해보면 입력이 안 되죠. 왜 안 되냐 하면 기본 키는 중복 값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빈 값을 집어넣을 수도 없어요. 이게 기본 키의 특징이죠. 기본 키는 널 값이 들어오거나 또는 중복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안 되고, 2번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계좌 테이블의 계좌번호, 얘도 여기에서 기본 키였었잖아요. 이게 그죠? 이 부분도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지우고 나머지를 이렇게 입력하다 보면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겠습니까? 난 너를 한 이유도 있겠지만 얘가 기본 키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자, 3번에서는 고객 테이블에 있는 연락번호 필드는 원하는 값으로 수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연락번호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뭐 규칙 같은 걸 정해놓지가 않지 않았습니까? 그쵸? 아무렇게나 그냥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당연히 그냥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럼 당연히 정답은 4번이라고 될 수 있는데요. 4번의 내용 직접 한번 해볼게요. 계좌 테이블에서 고객 아이디 필드에 동일한 값을 넣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계좌번호 아무 글자나 적어놓고 여기에 1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되네요. 또 마찬가지로 아무 글자 적어놓고 여기에 3을 적어볼게요. 입력되네요. 지금 이게 중복이 되죠. 왜 그러냐 하면 고객 아이디는 우선 기본 키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얘는 뭐였습니까? 외래키였죠. 포린키였단 말이에요. 맞죠? 이 외래키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딱 문장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외래키는 왼쪽에 나와 있는 이 1이 되는 쪽을 기본 테이블이라고 하거든요. 이 기본 테이블에 해당하는 값에 반드시 존재를 해야 하고 그리고 중복도 되고 널값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고객 테이블에 고객 아이디는 1, 2, 3, 4, 5까지 있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1, 2, 3, 4, 5밖에 못 적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6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여기다 넣는다 치면 이게 입력이 안 돼요. 보이시죠? 고객 테이블에 관련된 코드가 필요해서 변경할 수 없다라고 메시지가 나와버리죠. 이렇게 반드시 기본 테이블에 값이 존재해야 하고 또 중복은 돼요. 아까 제가 여기 보여드렸다시피 이 내용이 중복이 되죠. 왜냐하면 1대다의 관계를 가져서 그래요. 뭐 이러한 개념이 있구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빈값도 넣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 여기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여기 굳이 적지 않아도 이렇게 그냥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기본키다. 이 내용은 꼭 개념을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정리하자면 이런 문장이고요.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1번. 다음 중 테이블에서 입력 마스크를 이렇게 설정했을 때 입력할 수 없는 값을 찾아달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입력 마스크가 이러한 형태의 입력 마스크죠. 이 입력 마스크의 의미를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께선 이 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표 기억나시죠? 이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 자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L로 되어 있고 이 L의 기호는 문자를 필수로 넣으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석해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L은 문자 필수, A는 문자 숫자 필수, 그리고 0은 숫자 필수, 그리고 9는 숫자 선택, 그리고 물음표는 문자 선택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1번 지문에 해당하는 내용 보시면요. 문자 필수에 해당하는 이 부분, 여기 문자 잘 들어왔죠. 두 번째 자리에 있는 이 문자 숫자 필수 자리에 이 부분도 문자나 숫자가 반드시 들어왔죠. 그리고 세 번째 자리가 숫자 필수인데 숫자 필수 반드시 들어왔죠. 네 번째 자리 숫자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선 썼네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문자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숫자를 집어넣었단 말이죠. 문자를 쓰던가 문자를 집어넣지 않던가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잘못되었죠. 그럼 틀린 건 몇 번이죠?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52번. 다음 중 아래 고객과 구매 리스트 테이블 관계에 참조 무결성이 항상 유지되도록 설정할 수 없는 경우를 찾아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결성의 규칙을 지키지 않았던 지문을 찾아주면 되겠어요. 관계 화면을 이렇게 캡처해 두었는데 이 구조를 보시면요. 고객 테이블에 해당하는 고객 번호는 1의 정보를 갖죠. 즉 얘가 기본 테이블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구매 리스트에 해당하는 고객 번호는 고객 테이블에 있는 고객 번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매 리스트의 고객 번호는 외래키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외래키의 규칙이 있었죠. 제가 아까 정리를 해드렸는데 외래키는 고객 테이블에 반드시 존재해야 하고 중복도 되고 널값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쵸?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상황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적어보면 만약 고객 테이블의 고객 번호에 1번, 2번, 3번 뭐 이러한 정보가 있다 가정하고 그리고 구매 리스트의 고객 번호에 만약에 1번, 2번, 3번 이런 거 가능한데 이 자리에 4번이라고 입력해버리면 이 자료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시면 구매 리스트 테이블에 고객 번호의 필드의 값이 고객 테이블의 고객 번호의 필드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무결성을 유지할 수가 없다 해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50번에 해당하는 부분을 천천히 보시면 이 내용 또한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53번 문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 3, 4번의 지문은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번 지문에 해당하는 것들을 제가 구현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사전에 바탕화면에다가 이러한 메모장 파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메모장 파일을 엑셀로 불러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외부 데이터에 텍스트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눌러서 파일의 경로를 찾아보기를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나를 가져가 보이시죠? 얘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자, 이 원본을 이렇게 미리 보게 할 수 있고요. 이 데이터가 구분기호로 분리됐는지 너비가 일정한지 결정할 수 있죠. 지금은 쉼표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구분기호. 다음
자, 그러면 어떤 구분 기호로 구분되어 있는지 이렇게 딱 쉼표로 되어 있으면 이거 선택하면 쉼표를 기준으로 선이 생기죠. 이렇게 해서 잡아줄 수 있고, 그리고 첫 번째 행에는 필드, 즉 제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를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 그리고 나서 각각의 필드에 대한 속성을 짧게나마 잡아줄 수 있고, 다음을 눌러주면 기본키 어떻게 할지 이렇게 선택하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음 누르면 어떤 테이블로 만들지, 마침을 누르면 이렇게 해서 가져오기 단계를 완성을 하게 되었죠. 자, 이런 식으로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데요. 외부 데이터를 가져올 때 데이터를 막 수정하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데이터를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 지문 보시면 텍스트 파일을 가져와 기존의 테이블로 레코드를 추가하는 경우에 기본키에 해당하는 필드의 값이 고유값이 되도록 데이터를 수정하며 가져올 수 있다? 아니요, 그런 거 안 돼요. 물론 지금 레코드 추가하는 식으로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데이터를 수정하면서 외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말은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54번. 다음 중 위쪽 구역의 데이터 시트를 표시하는 열 형식의 폼을 만들고 아래쪽 구역의 선택한 레코드에 대한 정보를 수정하거나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 시트 형식의 폼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이 도구를 뭐라고 하느냐? 바로 폼 분할이라고 하는데요. 이 폼 분할에 해당하는 부분은 만들기 리본 메뉴에 기타 폼, 여기 폼 분할 보이시죠? 이걸 누르면 분할된 폼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이 폼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이 폼은 기본적으로 연속 폼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레코드가 여러 개가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요. 이걸 분할 폼으로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폼 속성에 나와 있는 기본 보기의 내용 중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연속 폼이 아니라 분할 표시 폼 이걸로 잡아놓고, 그리고 폼 보기를 해보면 위에는 데이터 시트 보기, 그리고 밑에는 레코드를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이 뜨죠. 그래서 54번의 정답은 이렇게 생긴 폼 분할의 내용이더라 라고 볼 수 있죠. 자, 55번. 이벤트 프로시저에서 쿼리를 실행 모드로 여는 명령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바로 오픈 쿼리죠. 그래서 오픈 쿼리에 해당하는 1번이 정답이 되겠는데요. 이걸 제가 액세스웨어 화면에서 직접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쿼리 중에 신규 학생 추가라는 쿼리를 만들어 놨고요. 이 SQL이라는 이 폼에 추가 단추를 클릭했을 때 이 추가 단추에 의해서 신규 학생 추가가 실행되는 것까지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SQL 폼에 추가에 이벤트 중 온클릭 이벤트 프로시저 들어와서요. 땡땡땡을 눌러서 프로시저의 화면을 열어놓고 여기에 지문에 적혀있는 두 CMD문을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점 찍으면 여기 여러가지 메서드가 있죠. 오픈에 해당하는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오픈 폼은 폰 열기, 그리고 오픈 쿼리는 쿼리 열기, 레포트는 보고서 열기,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 있죠. 그리고 테이블도 있고요. 지금은 쿼리를 선택하고 한 칸 띄워주면 쿼리 이름 적어달래요. 그런 다음 얘를 끄고, 그리고 이 내용 자체를 폼을 직접 실행해서 얘를 클릭했을 때 과연 이게 실행되는지 눌러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추가 쿼리를 실행해서 데이터를 수정한대죠? 얘 누르고 이행을 추가한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얘를 눌러서 이걸 이렇게 실행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용한 게 오픈 쿼리였죠. 자, 56번. 폼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폼을 봤을 때 폼 머리글이라는 부분과 본문 부분, 바닥글 부분, 뭐 이런 부분들로 나눠져 있죠. 이 부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게 되면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폼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폼을 처음 실행했을 때 한 번만 출력되는 폼 머리글, 그리고 끝날 때 출력되는 폼 바닥글이 있죠. 그리고 매 페이지 상단에 표시되는 페이지 머리글과 매 페이지 하단에 페이지 바닥글이 있겠고, 그리고 각 그룹의 머리글과 각 그룹의 바닥글이 있겠죠. 마지막으로 레코드의 개수만큼 표현되는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폼의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구성은 보고서의 구성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문으로 보시면 나머지 지문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1번 지문의 내용 보시면 폼 머리글은 인쇄할 때 모든 페이지 상단에 매번 표시된다? 아니죠. 페이지 상단에 매번 표시되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페이지 머리글이죠. 그러니까 얘는 폼 머리글이 아니라 페이지 머리글로 바꿔야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7번. 폼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찾아볼게요. 자, 액세스의 화면에서 만들기에 폼 디자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폼의 빈 화면이 나타납니다. 컨트롤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디자인에 컨트롤을 갖다가 텍스트 상자를 몇 개를 좀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놓고 컨트롤 C, V, V, V.
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이 순서를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 내용을 정렬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선택을 해서요. 맞춤에 가면 또 여기 정렬이 있죠. 왼쪽 맞춤. 그리고 세로 간격을 같음으로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죠. 이런 거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각형이나 선 등의 도형들을 삽입할 수 있다라고 3번 지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디자인에 가시면 도형 중 여기 선 보이시죠? 이거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컨트롤 중 여기 사각형 보이시죠? 이것도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의 내용을 보시면 컨트롤 마법사를 사용해서 폼을 닫는 매크로를 실행시키는 단추를 만들 수도 있대요. 컨트롤 마법사 사용을 활성화 시켜놓고 단추를 클릭한 다음에 얘를 드래그해서 딱 보시면 명령 마법사가 뜨죠. 폼 작업에 폼을 닫는 매크로를 만들겠다. 뭐 이런 거 가능하죠. 그 다음 마침을 누르면 실행하진 않을 거지만 이걸 누르면 닫히겠죠. 뭐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1, 3, 4번이 왜 맞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럼 2번의 내용 보시면 탭 순서는 자동으로 위에서 아래로 설정된다. 뭐 1번,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설정되는지 한번 볼까요? 폼 보기 가서요. 탭 눌러보면 아니죠. 순서가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탭 순서는 만든 순서로 지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컨트롤 텍스트 상자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얘를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하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바꾼다 하더라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자, 탭 어때요? 그죠? 그러니까 2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만든 순서대로 설정이 됩니다. 자, 58번. 다음 중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조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조인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이렇게 A 테이블과 B 테이블을 준비해 놨고요. 각각의 테이블에는 숫자 필드와 문자 필드를 이렇게 하나씩 갖다 놨어요. 그래서 두 개의 테이블을 이용한 쿼리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쿼리를 만들어 놓았고 A 테이블의 내용과 B 테이블의 내용의 모든 데이터를 이렇게 추출하겠다. 필드도 이렇게 갖다 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두 가지 테이블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어떻게 연결해서 보여줄지 조인 속성을 하면 되거든요. 드래그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선을 더블 클릭을 해보면 두 개의 일치하는 행만 포함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고 그 다음 얘를 실행해보면 두 테이블에 일치하는 데이터 누가 있는지 보면요. 여기 A 테이블에 2, 3, 4의 숫자와 B 테이블에 2, 3, 4의 숫자가 서로 어떻게 일치하고 있죠. 그럼 이런 정보만 보여야 할 것 같아요. 2, 3, 4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내부 조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너 조인이라고 해요. 자, A 테이블의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B 테이블엔 일치하는 행만 포함한다. 여기 왼쪽 테이블을 기준으로 보겠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보면 자, 어때요? A 테이블에 모든 정보들이 다 포함되죠? 그리고 B 테이블엔 일치하는 이 정보들만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쵸? 자, 이것을 바로 왼쪽 조인, 즉 외부 조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얘는 오른쪽 조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부 조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는 부분이 바로 1, 2, 3번이에요. 자, 그러면 정답은 자연스럽게 4번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뭐가 틀린지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방금은 숫자와 숫자를 조인 속성으로 연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숫자와 문자를 연결 한번 해볼게요. 이 두 개는 데이터 형식이 달라요. 딱 봐도 여기는 숫자고 딱 봐도 여기는 문자이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조인이 되는지 볼게요. 자, 실행해보면 조인이 안 됩니다. 여기 4번에 나와 있는 지문 좀 이상한 거 보이시죠? 조인에 사용하는 기준 필드의 데이터의 형식은 다르거나 호환하지 않아도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죠. 불가능합니다.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9번. 다음 중 폼 바닥글의 텍스트 상자에 컨트롤 원본으로 사원 테이블에서 직급이 부장인 레코드들의 급여 평균을 구하는 함수식으로 옳은 걸 구해달래요. 자, 이럴 땐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 dAverage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d 함수를 사용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dAverage 적어놓고요. 첫 번째 인수로는 계산하고자 하는 필드, 두 번째 인수로는 원본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테이블이나 또는 쿼리를 넣어주면 되겠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쿼리를 사용하지 않고 테이블만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조건을 집어넣었어야 했습니다. 이 상황에 맞게끔 제가 여기에 문장을 다시 읽어가면서 각각의 칸에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필드는 뭐냐면 결국은 급여의 평균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드로는 급여가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급여 적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테이블은 사원 테이블을 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의 값은 사원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조건은 직급이 부장인 값에 대해서 조건을 걸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직급이 부장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수정 보완해야 할 것 같아요. 자, 우리 필드와 컨트롤에 대괄호 쳐야죠. 급여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직급은 대괄호를 이렇게 써줘야 한다. 사원이라는 테이블은 대괄호 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대괄호가 써져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이렇게 맞춰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문자는 작은 따옴표를 앞뒤로 해줘야 합니다. 부장은 문자니까 앞뒤로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해주고요. 이제 각각의 인수를 큰 따옴표에 하죠. 첫 번째 인수 급여에 해당하는 이 부분 큰 따옴표, 사원에 해당하는 이 부분도 큰 따옴표, 그리고 직급이 부장 여기서부터 쭉 가서 큰 따옴표를 작은 따옴표 뒤에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바로 1번이 되겠죠. 자, 60번 액세스에서 매크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달라고 되어 있죠. 1, 2, 3번 지문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4번의 내용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의 내용, 매크로는 주로 컨트롤 이벤트에 연결해서 사용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까지 한번 증명해보면 여기 매크로 여러 개 만들어 놨죠. 자, 이런 곳에다가 자, 여기를 속성창 가서 이벤트에 해당하는 곳에다가 온체인지에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죠. 온클릭에다가도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벤트에 연결해서 사용한다, 이 말은 맞는 말인데 뭐가 틀린 말이냐면 폼 개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연 건 이거 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끄고 여기에 나와 있는 보고서 있죠. 이 보고서를 들어가서 이 보고서에 해당하는 여러가지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보고서를 로드할 때, 그러니까 불러올 때 이 이벤트를 실행하겠다, 이 매크로를 실행하겠다 잡아줄 수 있죠. 그러니까 폼 개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폼뿐만 아니라 다른 보고서 같은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실기를 먼저 공부하셨나요? 영상에서 본 모든 문제가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2020년 1회 출제된 정기 필기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더욱 알차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